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살짝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이 시기에 잡을 수 있는 어종들이 있습니다.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어종 중에 하나가 또 학꽁치입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학꽁치 어떻게 잡는지 모른다고요? 에이, 학꽁치에 대한 거 오늘 제가 모든 걸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채비부터 한번.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면은 민짱대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민짱대의 장점은 챔질하기도 수월하고요. 그런데 릴 찌낚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챔질이나 그 과정 자체가 민짱대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원줄은 가급적이면 가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작은 막대찌나 목줄찌, 채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발포찌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시원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민한 입질에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찌가 좋거든요. G2, B 혹은 2B, 3B 저부력의 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목줄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한 20cm 정도 길이로 해서 찌가 이렇게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밑에 좁쌀 뽕돌이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부력에 맞게 돌의 윗부분에 바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따로 사서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묶음 채비를 써도 됩니다. 학꽁치 바늘은 이렇게 목이 길어요. 그리고 빨간색 바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성돔 바늘을 쓸 때는 못해도 2호,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4호, 민짱대 채비는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들어가고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목줄찌를 사용할 때는 구멍찌는 사실 던질찌의 개념입니다.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 무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 구멍찌가 멀리 날아감으로 인해서 목줄찌도 같이 날아가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목줄찌를 사용하지 않고 낚시를 해보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꽁치가 너무 멀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 구멍찌로 어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를 생각해서 부력이 높은 찌보다는 저부력의 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로나 G2 못해도 한 B 정도 아주 저부력의 찌를 사용을 하면 목줄찌가 없어도 구멍찌만으로도 어신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목줄찌와 같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목줄찌를 보고 어신을 파악하기 때문에 부력이 1호, 2호, 3호 이런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저부력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찌로 어신이 들어오기 전에 원줄이 먼저 펴지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V형 쿠션 고무, 우리가 전유동을 할 때는 쿠션 고무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형태의 가벼운 채비가 조류를 타고 잘 내려가기 위해서 이런 걸 다는 건데 이거 달 필요가 없어요. 학꽁치는 수면에 거의 떠 있기 때문에 조류를 타고 깊은 곳으로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도래를 넣고요. 윗채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목줄을 넣을 거예요. 목줄 한 1.2m에서 한 1.5m 채비를 끝내서 낚시를 해도 되고요. 목줄찌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목줄찌 채비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전유동 낚시. 그런데 또 나중에는 목줄찌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바늘을 잘랐다가 다시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게 또 귀찮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그냥 요렇게 꼽아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꼽아 놓고 사용을 하다가 학꽁치가 모이고 눈에 보인다 그러면 빼서 이렇게 꼽아서 또 채비를 바로 변형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꽁치가 정말 수면에 가깝다 그러면 이걸 이제 바늘 쪽으로 내려가면서 낚시를 하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끝이 났죠. 요렇게 요런 발포찌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발포찌를 한 3개 정도 달아서 자꾸 쭉 바늘 위에 G2 정도 되는 자 이렇게 하면 채비가 끝이 나죠. 뽕돌 하나 물리고 있으면 무조건 잡아냅니다. 학꽁치는 그래요. 이게 뭐 던져서 혹은 밑밥을 줘서 눈에 보이면 그리고 던져서 올라오면 있는 거고요. 감성돔처럼 마냥 기다려서 되는 건 아니고 없으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없는 거예요. 학꽁치가 바로 없을 때는 다른 낚시를 하시고 갔는데 학꽁치가 바로 보인다 그러면 있을 때 얼른 한 2-30마리 잡았다가 감성돔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낚시를 하든지. 자
채비는 되었죠? 이 채비를 가지고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엄청 작은 크릴을 끼우면 됩니다. 자, 올라옵니다. 자, 비늘이 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잡으면, 손으로 잡아볼까요? 작은 비늘이 엄청 많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보리멸도 좀 이렇거든요. 집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당겨준다든지 혹은 가볍게 챔질을 한다든지, 그냥 챔질이 없이 그냥 릴만 감는다든지 뭐 좀 다양하게 해보면서 잡아내려고 하면 됩니다. 감성돔이나 뭐 다른 낚시를 하는 것처럼 챔질을 크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바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학꽁치하고 비슷한 종으로 꽁치 그리고 동갈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학꽁치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 밑에 주댕이가 길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짧고 학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학꽁치라고 하죠.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오, 얌전한 녀석 글쎄. 많이 잡기 위해서는 밑밥을 쓰는 게 좋습니다. 떠서 무는 고기이기 때문에 밑밥도 뱅에돔 밑밥을 써도 돼요. 뭐 크릴을 잘게 부수고 뱅에돔 파우더, 그러니까 빵가루 이런 걸 같이 섞어서도 하거든요. 근데 뭐 꼭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감성돔 밑밥을 써도 되기는 됩니다. 밑밥을 뿌려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밑밥도 너무 많이 뿌려주면 안 됩니다. 한 주걱 정도 뿌리고 밑밥 주변으로 캐스팅을 하고 찌를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 학꽁치 낚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학꽁치 낚시가 뭐 쉽다면 쉬울 수도 있지만 뭐 그만큼 나름의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안되는 감성돔 낚시 하다가 학꽁치가 보인다 그러면 감성돔 낚시 잠깐 내려두고 얼른 몇 마리 잡고 감성돔 낚시를 다시 하면 혹시나 꽝을 쳤을 때 집에 가서도 맛있는 학꽁치 회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낚시꾼들만의 특권이라면 특권이니까 학꽁치 잡아가지고 먹어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학꽁치 회는 어떻게 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것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시죠. 잡기가 간단한 반면에 회 뜨는 건 손질 자체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신경을 쓰면 그렇게 까다롭진 않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보여드릴 조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학꽁치의 아가미에는 아감벌레라는 게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0마리 중에 7, 8마리? 보면 좀 우와 엄청 크네요. 이야, 이런 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2마리 들어있는 것도 있던데. 이제 이게 만약 학꽁치가 죽으면 숙주가 죽는 거기 때문에 아가미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우와, 이 알까지 이게 알인가 봐. 보십시오 여러분. 먹기에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대가리 치기 때문에 우리 먹는다는 지장 없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학꽁치의 모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가리 이렇게 바로 자르면 됩니다. 내장을 보면 이렇게 안이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학꽁치처럼 몸이 반투명한 물고기의 경우에 식물성, 그러니까 해조류 같은 먹이를 먹었을 때 내장 속으로 그 먹이가 들어와서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은 우리가 이제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뱉지 않습니까? 내장 안에서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뿜게 되는 거죠. 산소를 내뿜게 되면 몸 안에 산소가 차게 되고 몸이 붕 떠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죽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장이 검정색 막으로 뒤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용하죠, 여러분. 내장막은 꼭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배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회를 한번 쳐볼까요? 살이 엄청 연하기 때문에 처음에 칼이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얼마 안 나오거든요, 살이.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뼈가 있죠. 처음에 들어갈 때 옆으로 바짝 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바짝 붙여서 뼈를 느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강한 힘을 주면 뼈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갑니다. 네, 껍데기를 다 벗기고 나서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었다가 먹으면 쫀득쫀득해집니다. 자, 썰어볼까요? 학꽁치 회입니다. 예쁘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와, 맛있다. 거뭇거뭇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먹으면 사각사각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자칫 물러질 수도 있는 식감을 더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먹어야죠. 요겁니다. 여러분 한잔 하시죠. 맛있어요. 도미나 이런 거는 낚시를 하고 피를 빼는 심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학꽁치는 이동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면 굳이 심해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부르는 학꽁치입니다. 자, 여러분, 학꽁치 이래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감사합니다. 벌써 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맛있네.